자, 오늘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어떻든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요. 일본은 인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하나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FOMC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미국 금리 인하, 미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조만간 다음 주에 또 일본의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본은 금리를 어떻게 할지, 그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그리고 미일 통화정책이 우리 통화정책, 환율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경제를 평가해 놨는데요. 경제 성장은 안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 9명이 금리 인하에 동조를 했고요. 2명은 동결하자, 1명은 0.5%포인트 인하하자, 소위 빅컷을 단행하자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기금금리 추이를 보면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까지 인하하고요.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짧은 기간에 가장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이때 이 미국 연준의 자산이 4조 4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금리 이렇게 내리고 돈을 풀었더니 경제는 회복됐는데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금리를 5.5%까지 올리고요. 양적 축소를 단행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다소 높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기준금리가 범위가 있는데요. 상당 기준으로 보면은 5.5%까지 올렸다가 최근에 그 3.75%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양적 축소를 하면서요. 4조 4천억 달러 풀렸던 돈을 약 2조 2천억 달러 걷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 양적 축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12월 1일부터 이제 중단했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앞으로 돈은 더 이상 조이지 않겠다. 연준의 입장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안만하다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미국 경제 성장이 안만합니다. 아웃풋 갭이라고 그러죠. 실제 GDP하고 잠재 GDP 퍼센트 차이인데요. 제가 올 그 2분기 미국의 아웃풋 갭을 추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0.2%로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 능력보다 0.2% 정도 밑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 발표문 보면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실업률도 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도 같이 썼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아직 9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어요. 9월은 뭐 11만 5천 명 예상보다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특히 6월하고 8월은 고용이 전월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3.4%까지 떨어졌다가 4.4%까지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아마 10월,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앞으로 고용 증가세가 더 둔화됐을 것 같고요. 실업률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의 또 다른 목표가 최대 고용 외에 물가 안정이죠. 특히 연준이 관심 있는 물가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요. 이게 올해 4월에는 2.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9월까지 발표가 안 됐어요. 9월에 2.8%로 높게 나왔죠. 그래서 4월을 저점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만 보면은 사실 금리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망해 보면요, 아마 내년 가서는 물가 상승이 올해보다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아웃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라는 거죠. 미국의 수요가 공급을 밑도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전망도 보면은 뭐 물가는 제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SEP라고 그러죠. 연준 위원들이 전망한 거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9월에 올해 1.6, 내년에 1.8% 성장한다고 예상했습니다만은 올해 1.7, 내년 2.3, 내년을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9월 예상한 것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4.4, 내년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PC 인플레이션율 9월에 내년에 2.6% 예상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 사실 이것만 보면 미국 경제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이 2.3%, 물가 상승 2.4%면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전망, 실업률, 고용 전망을 바탕으로요. 연준 위원들이 내년과 기준금리 중앙치를 3.4%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3.75%니까요. 한 차례 정도 내년에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은 연준이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제 성장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최근 컨센서스인데요. 아까 연준이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봤는데 시장은 1.9%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연준은 2.4%로 봤는데 시장은 2.6%로. 시장은 연준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 낮게, 물가 상승률 높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보면요. 내년에 3.25%로 연준보다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도표를 보면요. 장기 적정금리는 한 3%로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점도표를 보면요. 분포가 좀 많이 범위가 커졌어요. 일부 위원은 2.0에서 2.25, 아마 스티븐 미란 이분이 이렇게 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그만큼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내년 경제가 불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앙값은 3.4,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준이나 시장 예상 것보다 더 많이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AI 거품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고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게 설비 투자였습니다. 설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올 상반기 미국 GDP 기여율을 보니까요. 설비 투자 기여율이 79%나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설비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가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으면 좀 조정을 보이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연준이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미국의 적정금리를 제가 추정해 보면은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연준은 3.4, 시장 예상치는 3.25인데요. 저는 3%까지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과 FOMC 일정은 1월, 3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저는 빠르면 내년과 3월에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보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하고 우선 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미국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인하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국채 10년 수익률이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물가를 좀 불안하게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러나 지난거 25년 통계를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평균이 3.2%, 연방기금리 평균이 2.0이에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1.2%포인트 연방기금리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1%인데요. 이 4.1% 의미는 미 연방기금금리가 2.9%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인하를 해야지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 기준금리하고 달러 인덱스 보면요. 상관계수가 0.4입니다. 아주 강한 상관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 더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달러 인덱스가 한 108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97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1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면서 이게 90 근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하고 주가인데요. 상관관계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특히 2008년 이후는 상관관계가 0.7입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물론 다르죠. 2000년 IT 거품 붕괴됐고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 다음에 2010년 코로나로 심각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고 이때 그 주가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죠.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성 금리 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과거하고는 기준금리하고 주가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가가 과거와는 달리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미국 주가가 명목 GDP, 그 다음에 M2 통화량, 그 다음에 뭐 PER, 배당 수익률 모든 측면에서 가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이 괴리가 좁혀지면서 조정을 보이는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이슈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계속 그 금리를 최근에 인하하고 있고요. 다음 주 18, 19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기준금리 0.5%에서 0.75%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 탈피했고요.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내년 춘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IB들이 내년 일본과 춘투에서 임금 상승률이 5%를 다소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그 금리를 내년 2분기 또 3분기 가면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요 IB들과 전망치 보면요. 뭐 다음 주에 모든 IB들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 보면은 1% 안팎이죠. 그래서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일 금리 차이,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좁혀질 수밖에 없죠. 어떻든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요. 일본은 인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하고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하고요. 상관계수가 0.7조 정도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미일 국채 수익률이 차이가 축소됐을 때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채 수익률 차이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죠. 그거는 다카이치 수상이 등장하면서 아베노미 신봉자다. 앞으로 통화정책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변수는 결국은 펀더멘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걸로 볼 때 앞으로 엔화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천천히 강세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의 금리 인상, 엔달러 환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했느냐?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 2분기 하반기 가가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2.0%까지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3%까지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도 많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도 아마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내부적인 사정으로 봐도요, 금리를 저는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OECD G20 선행지수가 꺾이면서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성장률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다시 밑돌게 돼요. 아웃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저 근원 소비자 물가는 수요 위축에 따라 가지고 2% 안팎에서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저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에 2분기 하반기 가면서 2.0%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최근에 그 채권 투자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최근에 전 세계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도 뭐 전 세계 추세하고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달 정도는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르면 오를수록 국채 투자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의 기준금리 2%까지 내리면요, 국채 수익률 3년물이 현재가 3%를 약간 넘었습니다만 2.4% 안팎까지 떨어지고요. 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0%대 접근하면서 국채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여러분 자산 중에서 일부는 그 채권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금리, 일본 금리, 우리 금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금리만 알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고요. 다른 나라 경제 상황까지 전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금리를 알면 경기 국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금리 알고 경기 국면을 알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그 다음 주에 발표될 일본의 통화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